자, 64쪽은 생물 파트예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라는 단원이고 그 첫 번째로 감각기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이 감각기관 우리가 후각이니 청각이니 미각이니 촉각이니 이런 감각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그 첫 번째로 시각, 즉 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눈인데 왜냐면 구조도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각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한번 밑줄 쳐줘. 빛을 자극을 받는 거야. 빛. 자, 빛을 자극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양, 색깔 등을 느끼는 게 바로 시각에 대한 얘기지. 본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리고 눈의 구조는 별표, 별표, 별표.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보자. 자, 눈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부터 볼게. 공막. 공막 보이죠? 9번의 공막. 공막은 우리가 왜 눈알 같은 거, 생선 눈알 같은 거 푹 팠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 바깥쪽에 구성하는 요 막, 요게 공막이야, 공막. 형태를 이루고 있는 막이지. 자, 그 다음에 그 공막 안쪽에 있는 요거 맥락막이라고 얘기를 해. 자,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어둠 상자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9번에 보시면 공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 맥락막에다 요거 검은색 색소, 그래서 우리 눈 안에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야. 사진기로 따지면 어둠 상자 역할을 해준다. 상자. 어둠 상자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눈 안을 어둡게 해주는 거. 그 다음, 자, 맥락막 안쪽으로 있는 막이 또 하나 있어. 바로 망막이야.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망막이 있고 맥락막이 있고 공막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죠? 공막, 그다음 맥락막, 그리고 그 안쪽으로 망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림상으로. 자, 이 안쪽에 이제 망막이 있는데 이 망막은 얘기했지? 망막은 여기 체크해 주셔야 돼. 상이 맺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체크. 시각세포에다가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어. 이 시각세포 같은 경우에는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지. 그래서 시각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시신경 그리고 대뇌 쪽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본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때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거길 황반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뭐 물체를 보거나 그랬을 때 눈을 막 찡그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 그게 상을 황반에다 맺히기 위해서 그게 아주 선명하게 보일 수 있거든. 그다음 맹점이라고 있는데 이 맹점은 시각신경이 나가는 곳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그 화장실에 하수구 있는 부분 있죠. 물 빠져나가는 부분, 거기라고 상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각세포에서 받은 자극들이 시각신경을 통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시각신경이 나가는 곳이 바로 맹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는 시각신경이 없어. 자, 맹점에는 상이 맺혀도 물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황반하고 맹점이 어딘지 한번 보자. 자, 그림상에서 보시게 되면 황반 보이죠? 여기가 황반. 맹점 보이죠? 여기가 맹점인데 이 맹점 쪽으로 누가 나가고 있어? 시각신경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알겠지? 자, 여기 이제 뒤쪽 얘기한 거고, 이제 앞쪽을 얘기할 거야. 자, 이 눈알 앞으로 오게 되면 각막. 뭐 많이 들어봤죠, 각막은. 자, 눈에 딱 봤을 때 각막은 투명한 막이야. 홍채의 바깥쪽을 감싸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봤을 때 앞쪽을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각막은 홍채 바깥쪽을 감싸는 투명한 막을 얘기를 해. 자, 각막은 여기 앞쪽에 투명한 막이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홍채라는 게 있어요. 홍채. 별표 한 번만. 홍채. 자, 홍채가 하는 일은 뭐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럼 동공은 뭐냐? 홍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거 구멍이야. 그러니까 동공은 그냥 빈 구멍이야. 우리가 빛이 요 동공으로 들어와요. 각막을 지나 동공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자, 이 동공을 만들어준 애가 바로 홍채가 되는 거고. 너희들 눈 이렇게 딱 살펴보면은 정가운데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정가운데 검게 보이는 부분. 거기가 동공이야. 그럼 그 동공 안쪽이 왜 검게 보이느냐? 지금 우리가 눈을 뭐 상대방의 눈이나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눈을 쳐다보면은 가운데 시꺼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거기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이 안쪽을 보고 있는 거야. 이 안쪽은 왜 어둡겠어? 맥락막이 둘러싸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서 빛이 못 들어오는 어두운 부분이야. 그래서 동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는 어둡게 보이는 거야. 자, 동공의 크기는 홍채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그렇다면 빛이 동공을 지나서 어디를 지나가느냐? 자, 그럼 또 갈게. 자, 그래서 동공을 지나간 빛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바로 이 수정체를 지나가요. 수정체. 수정체는요, 빛을 굴절시켜요. 그래서 망막의 상이 맺히게끔 하는 거야. 요거 이렇게 투명한 덩어리예요. 수정체는. 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볼록 렌즈 뭐해? 빛을 모아주죠. 그래서 상이 망막에 맺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요거요. 요게 바로 수정체고. 그다음 이 수정체의 별표 또 한번 두께를 조절해 줘야 돼. 두께를 누가 조절해 주냐? 바로 요 선모체가 조절을 해요. 자,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 여기 있는 요 근육이 바로 선모체야. 그리고 거기랑 또 수정체랑 연결해 주는 요 아이고. 자, 보시면은 거기랑 여기랑 연결한 요거 인대 같은 건데 이거 진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지금 요건 안 배울 거야. 그냥 선모체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멀리 볼 때는 얇게 만들고 가까운 것 볼 때는 두껍게 만들고 이렇게 해줘. 그래서 홍채 조절과 그 다음에 선모체에 의해서 수정체 조절과 동공과 수정체의 조절 작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뒤에 이제 또 나와.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이제 꾹 채워져 있는 게 바로 유리체라는 애야. 이 유리체는 이제 안에 채워가지고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눈의 조절작용인데요.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라고 돼 있네. 이거 3번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해. 자, 동공 크기 변화. 그러니까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밝으면은요, 빛의 양이 많으니까 빛의 양을 줄여야 돼. 그래서 동공을 작게 만들어야 돼. 그럼 동공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채가 길어지면 되지. 자, 홍채가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길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가 이렇게 길어졌다고 해봐. 그럼 동공은 작아지는 거죠. 이해돼요? 홍채의 길이가 늘어나면, 홍채가 늘어나면 동공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채 확장, 동공 축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양이 적게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극장에 확 들어갔을 때 동공이 확대돼. 왜냐하면 어두워지니까 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동공을 확대해줘. 그러려면 홍채는 반대로 수축해 주는 거야. 자, 홍채가 줄어들면은요, 동공 크기는 커지는 거지. 의사들 왜 저기 손전등 같은 거 가지고 동공 반사라고 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의식 없는 사람들한테 눈에다가 이렇게 손전등 댔다 뺐다 댔다 뺐다 이러는 거 있어. 손전등을 딱 댔을 때 빛이 들어오니까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동공이 작아졌다가 손전등을 치우면은 다시 동공이 확대됐다가 이 동공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고자 하는 게 바로 동공 반사예요. 이건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와 거리에 따른 수정체 크기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가지고 거리를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생각을 해봐.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 생각해 보세요. 네, 똑같은 연필이라도 멀리 있으면 되게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죠. 그러면 눈 입장에서는요. 빛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건 넓게 들어오니까 많이 꺾어줘야 되겠지. 자, 굴절을 많이 시키려면 두께가 두꺼워야 돼. 근데 멀리 있는 애는 이렇게 작게 들어오니까 이거를 조금만 꺾어도 되지. 그러니까 얇아져야 돼. 즉 멀리 있는 걸 볼 때는요.
수정체 두께가 얇아지고요.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바로 선모체가 해주는 거야. 자, 선모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자, 이게 손 보이니 손? 여기 이게 수정체라고 치면은 이 양쪽에서 밀어준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꾹 하고 밀어준다고 생각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두툼해지겠지. 선모체가 수축함으로 인해서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야. 두툼해지는 거야. 두꺼워지는 거야. 반대로 양쪽에서 쭉 잡아당기면은 이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지겠죠.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을 하면은 수정체는 얇아져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모체가 여기가 선모체잖아요. 선모체가 수축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수정체 어떻게 되겠어? 두꺼워지겠죠? 그다음 선모체가 이완한다는 뜻은 늘어난다는 뜻은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쭉 잡아당기는 거니까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선모체가 이완하면 수정체 얇아져요. 그다음 선모체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대한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눈의 개념 확인부터 한번 해볼까? 어, 눈은요, 여기 빛을 받아서 각막을 지나가요. 그 다음 수정체를 지나가고, 그 다음 유리체를 지나가고, 시각세포에 자극을 주면은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해야죠. 보면 알겠지만 벌써 눈이 제일 중요한 거 알겠지? 문제에서 반을 눈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자. 자, A, B, C, D, E까지 이름 쓰는 거죠. 요거는 뭐 그냥 옆에 내용 보기만 하면 다 알 수 있죠. A는 선모체, B는 홍채, C는 수정체, D는 맥락막, E는 망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의 망막은 디귿, 맹점은 니은, 수정체는 기역. 그 다음 3번의 수정체, 망막 이렇게 되죠. 그 다음 4번의 확장, 자가, 감소. 5번에는 수축, 두꺼워져. 이렇게 돼요. 여기서 뭐 질문은 없죠? 자, 그럼 눈 관련된 문제만 먼저 쓱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냐면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먼저 해보자. 딱 네 문제만 해주세요. 얘들아 1번에 2번 나왔니? A가 홍채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야 돼. B는 수정체, C는 선모체, D는 맥락막이죠. E는 망막이에요. F는 황반, G는 맹점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2번이 옳은 거야.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은 빛을 굴절시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고쳐보자. 1번에 A는 자, 수정체 두께를 변화시키는 애가 누구니? C죠, C. 선모체 고쳐주세요. 동공 크기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니? 이거는 A죠. 상이 맺히는 부위로 시각세포가 있는 거, 이건 망막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얘기예요. 검은색 색소가 있어요. 맥락막이네. D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고칠 수 있어야 돼, 이걸 다. 자, 그래서 2번에 5번이죠.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 바로 맹점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상위 매초도 물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1번이죠. 야, 이거 지금 동공 크기잖아. 동공 크기. 동공 크기 어떨 때? 밝기. 동공이 컸을 때는 어두운 곳이고 동공이 작을 때는 밝은 곳이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밝은 곳 가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밝은 데 가는 데가 어디야? 1번이잖아. 오케이? 좋아요. 1번이요. 예, 4번에는 3번이죠. A에서 B로 변하는 경우 A는 얇고 B는 두껍네. 자, 그럼 A는 먼 곳 보다가 B는 가까운 곳 보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먼 곳 보다가 가까운 곳 보는 경우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4번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니? 문제 중에서? 없나?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귀로 가보도록 하자. 자, 귀인데, 귀는 이제 청각에 대한 얘기지. 자, 청각,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아까 시각은 빛이 자극이었고, 이 청각은 소리, 음파가 자극이에요. 자극원이 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음파, 소리가 왔을 때 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보여주는 건데, 자, 보시면 귓바퀴, 우리 뭐 겉으로 많이 보이죠, 그죠? 자, 귓바퀴, 그 다음 이 웨이도, 우리가 흔히 귓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죠. 자, 그리고 고막이 나타나죠. 자, 고막은요, 소리에 의해서 진동하는 얇은 막, 음파에 의해서 처음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고막이에요. 자, 고막이 처음 진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 고막과 연결된 뼈다구가 있죠. 이거 귓속뼈라고 되어 있죠. 이 귓속뼈는요, 세 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렛대 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한쪽에 짧게 잡고 한쪽은 길게 잡았을 때 이쪽 끝에서 짧은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긴 쪽에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진동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귓속뼈에서 진동 증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진동을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달팽이관한테 전달을 해요.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분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청각세포에서 음파의 진동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청각신경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청각신경에서 뇌로, 대뇌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소리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소리 보세요. 귓바퀴에서 모아서 웨이도를 타고서 고막에서 흔들고 귓속뼈에서 진동한 다음에 달팽이관에서 자극받고 청각신경 통해 가지고 대뇌로 가는 거야. 이게 소리 과정이야. 자, 딱 봤을 때 지금 없는 애들 있죠? 그죠? 자, 없는 애들 누구야?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은 소리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자,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반고리관, 회전을 감지해요. 회전. 자, 여기 보시면 반고리관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죠? 요게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림프액이라고 이렇게 체액이 채워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반고리관은 이렇게 해서 안에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고리가 있는데 안에 액이 채워져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감각모라고 해요. 선모. 자, 감각모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 몸이 회전을 하잖아. 그럼 안에 있는 체액도 같이 돌겠지. 체액이 돌잖아. 그럼 여기 감각모가 휘어지겠지. 감각모가 휘어지면은 그 감각모에 휘어진 자극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고리관은 회전 감각을 담당해요. 우리 코끼리 코 잡고서 삥삥삥 돌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멈췄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 나는 멈췄어. 근데 반고리관 안에 있는 액은 체액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는 시각은 멈춰 있는데 오는 자극은 회전하는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정기관. 이거는 여기. 자, 방거리관 밑에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전정기관. 달팽이관과 방거리관 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전정기관은 그럼 뭐 하느냐?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을 감지해요. 예, 전정기관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각모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위에 돌멩이가 얹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 이석이라고 왜 귀 속에 돌멩이 있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 자, 전정기관에 이런 이석 돌멩이가 있는데 감각모에 얹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몸을 기울었을 때 어떻게 돼? 몸이 기울어지면은 위에 있는 돌멩이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려고 그러겠지. 그러면은 이 감각모가 어떻게 돼? 휘어지겠지, 이렇게. 그럼 그 휘어지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방거리관과 전정기관은 평형감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형감각기관.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리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평형감각이랑 관련 있는 거야. 그리고요. 그래서 방거리관이나 전정기관에서는 받은 자극은 청각신경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야. 요게 청각신경이고 얘네들의 자극은 요쪽으로 가. 요 위에 또 다른 신경 있는 거 보이죠? 어. 자, 그래서 평형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서 얘네들은 손해로 전달을 해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귀인두관. 자, 귀인두관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여기가 귀인두관이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고막 있는 쪽이랑 연결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귀인두관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갖게 조절합니다라고 얘기해. 너희들 뭐 롯데타워라든가 63빌딩에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휙 하고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면은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귀가 먹먹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 자, 그 귀가 먹먹해졌을 때 왜 그래? 내 안에 있는 압력과 외부의 압력에 차이가 생기면 그렇게 돼요. 비행기 타고 휙 올라갈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도 역시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그 느낌. 자, 이게 압력 차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 안에 압력이 세고 밖에 압력이 약해지면은 뭐 밀어내는 힘 때문에 고막이 이렇게 먹먹해지게 느껴지는 그런 거야. 그럴 때 안과 밖에 압력 차이를 줄여주는 게 바로 요 귀인두관이 하는 일이야. 우리 그 압력 귀가 먹먹해지면은 어떻게 풀었어? 어, 침을 꼴딱 삼키면은 어느 정도 풀리죠. 또는 코를 잡고 우리 왜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잠수 같은 거 할 때 안으로 저기 깊이 들어가면 수압에 의해서 귀가 막 아파오거든.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코를 붙잡고 코 쪽으로 바람을 내뱉듯이 응흥해. 흥흥해. 그러면 그 바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압력을 또 밀어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인두관은 압력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 너희들 어렸을 때 중이염 같은 거 많이 아는 사람 있었지. 그죠? 자, 비염은 이제 코 속에서 나타나는 염증.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잖아. 이게 귀인두관이 이 코 쪽이랑 연결돼 있거든.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코 쪽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이 일로 넘어와서 여기가 염증이 생기면 이게 중이 쪽에 그러니까 중간 귀 중이 쪽에 염증 생겼다. 그래서 중이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중이염 걸리면 고치기 힘들지. 이쪽에 염증 생기면. 하여튼 귀인두관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조절해 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청각 성립 아까 여기 그 그림에서 이렇게 잠깐 봤었는데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에서 흔들고 귀속부에서 진동을 증폭시켜줘.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 세포가 자극받고 청각신경 통해서 뇌로 가는 거죠. 이게 소리의 전달 경로가 되는 거다. 알겠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코에 대한 청각 6번, 7번. 자, 딱 두 문제야. 6번, 7번만 해보자.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자,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이죠. 자, 그 다음 7번에는 회전은 반고리관, 기울어짐은 전정기관이 되겠죠. 아까 눈보다는 쉽죠, 그죠? 자, 그 다음 거 보자. 자, 이번엔 5번, 6번, 7번이네요. 세 문제. 5, 6, 7. 딱 세 문제만 해보자. 5, 6, 7. 세 문제만 해주세요. 자, 5번에 3번이죠. 3번에. 자, 이거 또 다 써봐야 돼. A부터 G까지 다 써보셔야 돼. 자, A는 고막이죠. 오케이. 그 다음 B는 귓속뼈. C는 방고리관. D는 전정기관. E는 청각신경이에요. F가 달팽이관이고 G가 귀인두관이죠. 자, 옳지 않은 거는 3번에 F는 청각세포가 받은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가 아니라 2죠. F가 아니라 2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지금. 자, 그래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자, 6번에 3번이죠. 평형감각기관들 바로 방거리관과 전정기관 3번을 해주셔야 돼요. 예. 오케이, 3번이죠. 7번에도 자, 균형대 떨어지지 않는 거, 균형 유지하는 거 이거는 전정기관이고 회전의자, 회전에 대한 거는 방고리관이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윤선이 있니? 자, 후각.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자극을 받는 거야. 시각은 빛이었죠. 그 다음, 청각은 음파,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에 자극을 받아. 액체나 고체 안 돼.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 이 후각을 우리가 어디서 하느냐면 코에서 하죠. 그래서 코의 구조를 보면 단면을 보시면 자, 여기 콧구멍 있잖아요. 그죠? 콧구멍. 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위쪽에 후각 상피라는 곳이 있어요. 자, 후각 상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점액으로 뒤덮여 있죠. 자, 그래서 요 안쪽으로 후각 세포가 분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날라서 위에 와서 들러붙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 상태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후각은 기체 상태에 우리가 자극을 받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에 자극을 받는 거야. 자, 그다음에 후각 신경. 이 후각 세포에서 받은 자극을 후각 신경을 통해 가지고 역시 대뇌로 보내주는 거죠. 자, 성질 뭐 간단하죠.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왔어요.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를 자극시키면 후각 신경을 통해서 역시 뇌로 갑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별표는 요 놈이에요. 후각의 특징. 자, 후각은요. 매우 민감해. 그리고 쉽게 피로해져. 그러니까 감각기 중에서 가장 민감한 거 그러면 후각 찾아주셔야 되고요. 근데 얘는 쉽게 피로해진다. 이 피로해진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같은 냄새를 오래도록 맡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우리 화장실 들어가서 똥 냄새를 맡았어. 근데 그 똥 냄새가 나중에 계속 느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른 냄새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또 자극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게 후각의 특징. 자, 다음 미각이에요. 자, 혀죠. 자, 미각은요. 여기 또 체크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 자,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에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맛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혀를 내밀어 가지고 한번 그 거울 한번 봐보세요. 그럼 혀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라 오돌도돌하죠. 그 오돌도돌한 걸 유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돌도돌한 유두가 있는데 그 안쪽으로 틈이 있어. 여기 보이죠? 틈. 그 안에 맛봉오리라고 이렇게 봉오리가 있어요.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맛세포는 맛봉오리에 있고요. 유두 옆면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유두 옆쪽으로. 그죠?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에 자극을 받게 되는 거야. 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들어왔고 맛세포를 자극시키면 그게 미각신경을 통해서 역시 뇌로 가주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미각의 특징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단짠신 쓴 감칠맛. 이게 기본적인 맛의 개념이야.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뭐 단맛이냐 짠맛이냐 신맛이냐 쓴맛이냐 아마 알 거고 감칠맛은요.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우리 다시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MSG. 자, 이게 이제 감칠맛을 높여주는 건데 이 감칠맛은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야. 너희들 그 고기 국물 아니면은 잔치국수의 그 국물, 멸치 육수 국물 아니면은 뭐 고기 국물, 그 설렁탕이라든가 갈비탕이라든가 이런 거에 고기 국물, 국물 맛. 그 계속 먹어보면은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 그게 바로 감칠맛의 개념이야. 그래서 그 감칠맛을 극대화시킨 게 이제 집에서 쓰고 있는 다시다. 이런 조미료 종류죠. 그래서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다시다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맛있는 음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운맛이나 떫은 맛도 있는데 우리가 매운맛 그러면서 이렇게 뭐 맛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매운 거는 맛의 개념보다는 아픔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매운맛은 아픈 거야. 통점을 자극시켜줘. 떫은 맛은요, 너희들 덜 익은 감이라든가 이런 거 딱 먹었을 때 혀에 막 뭔가 덕지덕지 붙는 듯한 그런 느낌. 자, 그게 떫은 맛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피부 감각인데 앞점, 그러니까 누르는 자극을 해주는 거야. 앞점을 자극시켜주는 게 바로 떫은 맛이야. 자, 그래서 이 매운맛과 떫은 맛은 피부 감각에 속해요. 피부 감각에. 근데 뭐 중독성이 있다 그러죠, 매운맛을. 자, 이게 이제 아픔을 즐기는 거지. 요 음식의 맛을 얘기를 해보면 과일 맛 젤리를 먹는데 우리가 포도 맛 또는 사과 맛 이런 젤리를 그냥 먹으면 이거 포도 맛이야, 이거 사과 맛이야를 쉽게 구별해. 그런데 코를 막고 먹잖아? 그러면은 코를 막고 먹으면은 그냥 단맛이나 신맛 정도만 느껴져요. 왜? 향이 안 나기 때문에. 이 과일 향, 그러니까 포도향, 사과향 이런 게 코 속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맛으로는 그냥 단맛, 신맛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식 맛은요. 맛 혀로만 있는 미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야. 후각까지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음식 맛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다음 이제 피부 감각인데 이 피부 감각은 요거 밑줄 통, 압, 촉, 냉, 온. 요거 순서대로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왜냐면 이게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그게 감각점의 종류인데 피부 감각을 얘기를 하는데 감각점이 하나만 가지고서 저거를 자극을 다 받아들이냐? 그거 아니야. 아픔을 느껴주는 감각점이 있고 만져짐을 느껴지는 감각점이 있고 차가워짐을 느껴지는 감각점이냐 아니면 따뜻해짐을 느껴지는 감각점이냐 이게 다 달라. 자, 그래서 얘네들은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따뜻함, 차가움 뭐 이런 것들을 느껴지게 되죠. 그럼 누가 제일 많냐? 통점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압점이 많고요. 그 다음 촉점이 많고요. 그 다음 냉점, 그 다음 온점이 제일 적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좀 기억을 해줘. 제일 많은 건 통점이라. 우리 몸에서 감각점 중에 가장 많은 게 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땅 하고 나를 맞으면은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통증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해봐. 막 팔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난 통증을 못 느껴. 그럼 내가 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모르줄 거 아니야. 그죠? 아픔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점이 가장 많고요. 역시 자극을 받으면 감각점에서 그 감각신경으로 보내주면 그게 이제 뇌로 가서 아픔을 느끼게 되거나 뭐 차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몸의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 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감각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예민한 곳, 감각점이 좀 적은 곳은 둔한 곳이야. 우리 주로 이제 입술, 그 다음에 손가락 끝, 요런 데가 이제 감각점이 많은 곳이죠. 뭐 허벅지라든가 엉덩이라든가 등짝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각점이 좀 적은 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통점이 제일 많다 그랬죠요. 그 다음에 앞점, 촉, 넥, 온 이런 순서예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피부의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피부 감각이라고 해가지고 피부에만 있다 그러면 안 돼. 피부 감각이는요. 내장 기관에도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이 쓰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 다 이 감각점에서 느껴지는 거야. 수술할 때 왜 마취를 해야 되겠어? 안에도 다 감각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 피부 감각점 분포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피부 감각점 분포 조사를 보게 되면 이쑤시개를 두 개를 간격을 다르게 해가지고 사면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2mm, 4mm, 6mm, 8mm 뭐 이런 식으로 쭉 간격을 놓고 이쑤시개로 콕콕 찔러봐. 자, 그랬을 때 손가락 끝, 손등에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질 때, 그러니까 꽉 눌렀는데 한 개로 느껴질 때가 있고, 물론 여기 이쑤시개 다 두 개지만 한 개로 느껴질 때가 있고 두 개로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럼 그 두 개로 느껴질 때의 거리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지. 자, 손바닥은 6mm, 손가락 끝은 2mm, 손등은 8mm야. 자, 이게 뭘 의미할까? 감각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거리가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감각점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얘기야. 왜?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감각점이 듬성듬성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그 감각점이 많을수록 예민한 부위예요. 그 다음에 감각점이 멀수록 둔한 부위가 되는 거야. 저 중에서는 손등이 가장 둔한 부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오케이. 옆에 이제 8, 9, 10 한번 해볼까요? 되죠. 자, 그래서 8번에는 기체, 액체. 자, 그래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이야. 매운맛은 통점이에요. 아픈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민재, 자, 10번에는 OXX죠. OXX. 감각점이 적게 분포한 곳은 둔한 곳이야. 감각점이 많이 분포한 곳이 예민한 곳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거 한번 다시 핵심 정보부터, 족보부터 보자. 자, 다시 한번 A, B, C, D, E, F, G의 그 각각의 이름들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즉 홍채죠. 홍채는 동공 크기 조절. 그래서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동공 크기를 작게,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면 동공 크기를 크게 해준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수정체는 선보체에 의해서 크기 조절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눈 조절 그래서 중요해요. 수정체 크기 변화라든가 아니면 동공의 크기 변화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귀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리와 관련이 없는 것 그러면은 방골이관, 전정기관, 귀인두관은 소리랑 관련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후각과 미각 같은 경우에서도 후각은 기체 상태, 미각은 액체 상태가 자극원이 되는 거고, 자, 미각에서 기본적인 맛하고 후각에서의 특징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싹 다 해볼까요? 자,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보자. 자, 이제 풀어보자.
자, 8번부터죠. 오케이, 4번이죠. 자, 8번에 4번이죠. 옳지 않은 거 4번에 냄새 종류가 5가지다.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미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4번에 미각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죠. 매운맛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10번에 2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니죠.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고 듬성듬성 있는 곳이 있고 하는 거죠. 11번에 3번이죠. 그 다음에 자, 12번에는 2번이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공 크기는 확대돼야 되는 거지. 홍채가 수축하면서 확대. 그 다음 먼 데를 보다가 가까운 데를 보는 거죠. 수정체는 두꺼워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자, 13번에 좀 볼게요.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A가 반고리관이죠. 반고리관은 회전을 느끼는 거 2번 맞아요. 자, B는요. 전정기관이죠. 전정기관은 기울어짐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3번이 돼야 돼. 3번에 자극은 청각신경 뇌로 전달, 받아들인 자극을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건 청각, 신경, 그 달팽이관에서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그죠?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청각신경 뇌로 전달한다. 이건 C에 대한 얘기죠. 3번.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해보자. 자, 14번에 4번이죠. A는 후각 세포, D는 맛세포가 되는 거고요. A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틀렸어. C는 어, D에서 받은 자극을 내려 전달하는 거. C가 어, 미각 세포가 아니, 미각 신경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5번으로 가보자. 야. 자, 15번에 5번이죠. 쉽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다른 냄새를 그러니까 같은 냄새를 계속적으로 맡을 수가 없어요. 자, 16번에도 5번이죠. 음식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감각 4번에 그 두 개의 느끼는 최소 거리가 멀수록, 그러니까 감각점과 감각점이 멀리 있다는 뜻이야. 멀리 있다는 얘기는 듬성듬성 있는 거지. 밀집돼 있으면 감각점과 감각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그러니까 제일 예민한 곳이 어디야? 그러니까 감각점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손가락 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5번에 옳은 건 5번에 두 개의 이쑤시개 한 개로 느껴지는 거는요. 감각점 사이의 간격이 이쑤시개 사이의 간격보다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감각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 근데 이쑤시개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만 자극받으니까 한 점으로 느껴지는 거야. 오케이? 감각점 사이가 멀면은 어, 그만큼 둔하게 있다. 그러니까 둔하다라는 거죠. 감각점이 적게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5번이고 18번에 보시게 되면 4번에 기억하고 디귿인데 얘를 오른손은 20도, 왼손 40도야. 그러다가 동시에 30도 물에다 담갔어. 그러면은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30도에 있어. 그런데 오른손은 20도에서 30도로 간 거야.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요. 왼손은 40도에서 30도로 간 거야. 차가움을 느끼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온점이나 냉점은 뭐 온점 내가 저기 물에다가 딱 담갔어. 아, 이거 20도구나. 또는 이게 40도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아니야. 온도의 변화, 즉 이거 따뜻해지네. 이거 차가워지네. 이걸 느껴지는 거야. 온점이나 냉점은 온도의 변화를 느끼는 거지. 어, 절대 온도를 그러니까 얘가 몇 도야. 이런 객관적인 온도를 느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옳은 건 4번이야. 니은의 처음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온점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3번이요. 자, 3번에 감각 점수가 다른 부위가 많은 데가 예민한 데죠. 19번에 3번이에요. 자, 20번 볼게요. 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갈 때, 자, 그럼 동공 크기 조절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누구에 의한? B, 홍채에 의해서.
그죠? 자, B, 홍채에 의해 확장되면서 동공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빛의 양을 줄여줍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홍채 B가 확장되어 동공 크기가 작아지면서 빛의 양을 줄여줍니다. 밝은 곳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21번에는요. 자, 이 귀 구조 서술하시고 그랬는데 이거 귀인두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고막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각게 조절해 주는 게 바로 귀인두관에 하는 일이고. 자, 22번은 자, 감기 걸렸어요. 그럼 음식 맛이 잘 못 느껴. 그 이유가 뭐겠어? 맛이라는 거 하는 건 미각과 후각을 종합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뒤로 가서 98쪽으로 가세요. 자, 98쪽에 이거 한번 해보자. 13문제예요. 자, 13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13문제 풀어주고 풀이하까지 하고 끝내자. 자, 이제 풀어보자. 자, 1번에 가장 쉽게 필요해지는 것, 가장 민감한 것 어디라 그랬냐? 후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3번이에요. 3번 후각. 자, 이번에는 5번이죠. 옳지 않은 것의 소리,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여기 귀인두관 안 돼요. 귀인두관 빼야 돼.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는 3번 나왔니? 자, A가 수정체죠. B가 홍채. C는 선모체. D는 망막이에요. E는 맥락막이죠. 이 망막하고 맥락막 가리키는 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좀 안쪽에 가리키고 있으면은 망막이고 중간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맥락막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얇아, 확장, 작아. 자, A는 고막, B는 귓속뼈, C는 반고리관이고요. D를 잘 보세요. 반고리관하고 요거 돌돌 말려 있는 게 달팽이관이잖아. 반고리관과 달팽이관 사이에 있는 거 넓적한 부분은 전정기관 맞아요. D는 전정기관이야. F는 웨이도가 아니라 귀인두관이 되는 거죠. E는 달팽이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이 돼야 돼. 자, 6번은 이 달팽이관이고 7번은 2번이죠. A, B, E가 직접적인 관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까요? 자, 8번에는 3번이죠. 그 하강할 때 가벼워지는 느낌. 그 다음에 그 놀이기구 회전하는 느낌. 이거 반고리관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가는 전정기관이죠. 그 다음 귀가 먹먹해지는 거. 귀인두관.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돼야 되고요. 자, 후각은요, 다른 감각에 비해서 뭐하다고? 예민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A는 맛봉오리고 맛세포가 있다 맞는 얘기죠? B는 자, 맛세포는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죠. 기체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 디귿은. 맛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미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요. 4번이요. 자, 11번에 4번이죠. 떫은 맛은 뭐라 그랬어? 압각, 눌리는 거. 압각이야. 피부 감각. 그 다음 매운맛은 통각, 통점. 아픈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맛이 아니라 피부 감각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가 왜 매운 걸 먹으면은요, 아픔을 느끼게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는, 세훈아 12번에. 3번이요. 오케이, 3번.
자, 12번에 3번이죠. 옳지 않은 거. 통증은 앞점, 촉감은 촉점이 아니라 통증은 통점이죠. 통점. 그래서 틀렸어. 자, 그래서 13번에는 5번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 됐니?